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독일 통일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지난 10월 3일 독일은 34회의 통일을 맞이했습니다. 독일 통일이 된 지 벌써 34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어요. 참 우리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죠. 우리는 뭐를 했습니까? 통일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서 안 됐다고 보십니까? 여하튼 저는 10월 3일 독일 통일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 독일은 저렇게 빨리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독일이 이제 그 통일의 10월 3일 하면은 독일의 16개 주에서 주마다 돌아가면서 독일 통일 행사를 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제가 사는 함부르크 경우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함부르크 주와 가까운 메켄부르크포먼, 과거의 동독의 한 주였었죠. 거기서 이번에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굉장히 그 TV도 중계를 하고 신문지상을 보고도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 저는 보수지 또 중도지 그리고 좀 진보지 이를 다 아울러서 종합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제가 새 신문을 쭉 샀는데요. 이번엔 뭐 34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그렇게 뭐 대대적인 그런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독일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메켄부르크포먼 슈베린 그 수도에서 총리와 많은 그 정치인들 또 여러 많은 그 훌륭한 분들 초대받은 분들이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 메켄부르크포먼의 그 수도가 슈베린이에요. 슈베린에 가면은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경치가 좋습니다. 과거에 그 동독에 속했던 지역인데 이번에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슈베린에서 교회에서 일단 10월 3일 날 오전에 많은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통일 예배를 보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그런 것을 보긴 좀 드물었는데 그런 걸 보고 또 이제 정식으로 슈베린 그 도시에서 아주 찬란한 국장에서 이제 정식 독일 그 축하 독일 통일에 대한 그 공식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 전 그 정치인들 또 귀한 손님들 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통일부 처관이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슐스베 메켄부르크포먼의 슐스베 그 총리가 여자 총리인데 아주 축사를 아주 잘했어요. 자기가 통일될 때 한 15세였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통일 얘기를 쭉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독일 총리인 그 숄츠가 그동안에 그 통일 이후에 있었던 일 또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과거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많은 면에서 많이 성공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한 30분여의 그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신문에 재미있는 것이 디벨트는 제가 보고 또 진보진 남쪽 신문은 이제 그 뮤넨스 발행하고 이번에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방문하는 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 아주 이번 통일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나오고 특히 이면에 우리나라 그 통일부 장관 김통일 장관의 그 인터뷰가 서울에서 어느 기자가 해가지고 여기에 쭉 났어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통일부 장관이 과거 70년도에 그 동독이 통일을 뭐 안 한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제 통일이 된 것처럼
지금 북한이 뭐 통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만은 과거 그때처럼 독일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비친 것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신문에 나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발견하는 그 중용지가 참 우리나라로서 많이 좋은 그 기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을 당할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늘 경제적으로 그 뒤를 따라오던 동독이 통일된 이후에도 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 체제가 그쪽에 도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낙후를 초래한다는 그런 사실이 지금도 여전히 사실화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독일 통일되면서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소득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40대 이상에 살던 사람들이 통일 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금 60이 다 넘었겠죠. 70이 됐는데 자, 실제적으로 일하는 젊은이들은 자꾸 소득으로 넘어오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자유민주 시장 체제가 그쪽에 들어가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발전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문제로 보고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외국인이 많이 득실거리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 이제 구구 정당에 이제 출연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침해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통일된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쪽의 경제 문제, 그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 문제, 이것이 가장 큰 이슈화가 되지 않나. 근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내년이면 60년이 됩니다만은 제가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번에 맥켄부포프분 하는 그 수도가 슈베린인데 통일되자마자 제가 한번 제 안 사람하고 자동차를 몰고 슈베린 그 수도를 가봤어요. 그 슈베린 수도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그 도시 자체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냥 뭐 집이 제대로 된 집이 거의 없고 도로도 엉망이고 그런 상황을 제가 보면서 그리고 그 후에 한 10년이 지나서 슈베린을 가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주택들이 다시 개선되고 그리고 상점이 늘어나고 하부 구조가 발전되고 그런 걸 보면서 기본적으로 독일 통일이 된 이후에 이와 같은 하부 구조 하나만 잘 된 것도 봐도 결국 독일 통일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이제 민주주의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민주적인 그러한 양상을 그들도 갖게 되느냐. 또 앞으로도 소득과 비교할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생활의 질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면에서 그들도 앞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독일 통일도 연구하고 제가 슈미트 씨하고 관계도 하고 옛날 총리 옛날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슈미트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동서독이 하나가 되려면 동서독이 이제 하나가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려면 스바이 제너레이션 2세대가 필요하다. 그걸 계산적으로 따지면 2050년에 나 그 말이 참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기억을 하고 싶은 것은 그때 보쿰대학의 교수고 김인당의 속이었었는데 이름이 누구더라? 자꾸 저도 착각을 해가 잘 얘기합니다만 그분이 경제학자로서 뭐라고 했냐면은 독일이 통일됐을 때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어. 될 줄 알았는데 독일 통일 이후에 또 별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내적 통일이라는 말을 했어요. 내적 통일. 그러니까 외부적인 통일이 됐다고 해서 내적 통일이 다 되는 건 아니다 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비덴코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통일이 돼서도 그동안 오래 40년 동안은 다른 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통일이 돼서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가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적 통일의 어려움을 시사한 바 있는데, 이 동서의 경우 34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완전 무결하게 이 정치 세계나 경제 세계나 사회 세계가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 아주 일치되지 아직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역시 이거는 많은 시간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이 됐다는 것은 40년에 통일이 됐다는 것은 그동안의 분단이 하나가 돼가지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독일 통일에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도 독일 통일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